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대선 기간에 홀대를 당하면서 거의 출연이 안 되다가 다시 나오셨습니다. 제가 악마로 불렀다가 4대 천왕으로 불렀다가 최근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악마가 업그레이드면 뭐예요? 대마왕이죠. 양지열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우, 대선 끝나고 승리한 거예요, 갑자기? 제가 왜 대망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냐면 최근에는 과거에는 여러 종편 패널 중에 한 분으로 묻어서 이렇게 가셨거든요. 묻어서. 근데 이제 특집 방송 같은 거 따라할 때가 있잖아요. 그 케이블 TV에서도 특집 방송을 할 때 이게 난다 긴다 하는 패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던. 예전에는 워너브댐이었는데 이제는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대마왕이 되는. 다 뉴스공장 때문인데. 이거 좋아야 되는 거예요? 뉴스공장 때문인가 다? 아니 제가 그래서 이분이 한 단계 또 올라섰구나. 그럼 대마왕.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옛날에 안 느끼십니까? 대왕이라 그러면 무슨 그 만화 같은 데서 주로 쥐어 터지는 역할을 맡던데 만화. 대왕이 잘 나가다 마지막에 패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뭘로 패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침부터 오랜만에 느끼지 않으세요? 승질을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늘 살던 대로 살고 있으니까. 저 거만한 자세는 확실히 대망이 됐군요. 아니 오랜만에 또 왜 정권도 바뀌었는데 그렇게 또 처음부터 구박을 하세요. 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이 조국 교수. 조국 교수님은 범법조인이지만 그렇죠. 엄밀히 말해서는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 출신도 아닌 학자 출신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고 이론가인데 물론 민정수석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검찰 출신이 아닌데 민정수석을 한 적이 있죠. 하지만 법조인이었어요. 그렇죠. 변호사였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법조인이 아닌 민정수석은 기억이 안 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찾아보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그때 3명 중에 한 분 정도가 전해철 이호철 그분이 민정수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또 첫 번째 인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검찰 개혁을 하려는 어떤 시도에서 나온 건 아니었죠. 첫 번째 인사는 아니었는데 그때는 이제 검찰을 과거 정권처럼 쥐고 흔들지 않겠다. 그런 의제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검찰을 대놓고 개혁하겠다고 하는 분이 오신 거잖아요.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학자 출신을 안 쓰신 거고요. 법조인들이 잘 못했으니까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잘할 걸 그랬지 뭐 이런 생각을 했나. 저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국 민정수석이 전에 교수 시절에 했던 얘기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으면 바뀌지 않을 조직들이다. 그거는 웬만한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내부 결속이 강한 그렇죠. 권한이 많은 모든 조직이 똑같죠. 근데 대한민국 내에서 검찰만큼 지금 말씀하신 오래됐고 조직이 강하고 내부 결속이 강한 집단이 또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와대도 5년마다 바뀌는데. 예전에는 무슨 뭐 철도청, 교육청 이런 데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권력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부 안에서만 힘이 있었는데 검찰 같은 경우 외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국민 생활에 하나하나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권력이 강한 데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만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되게 이상한 데고 그게 권력이 강하다는 게 저는 이번에는 바뀔 수 있다라는 논리 중에 이런 얘기도 들고 싶은 게 검사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해 젊은 검사 한 사람이 과로 때문에 죽는 일이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집중됐다는 게 위에서 보면 권력인데 밑에 일하는 평검사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사람이 변사체로 발견됐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재판을 마친 뒤에 뭐 교도소에 들어가서 집행을 할 때 이런 것도 다 우리는 다 검사가 하거든요. 정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밑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권력이 아니라 그냥 중노동인 그런 수준일 때도 많고 내부에서도 개혁의 목소리도 또 그래서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검찰 조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굉장히 조폭적이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검찰총장부터 가장 말단의 검사까지 하나의 조직이고 그렇게 큰 조직이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려면
맨 위에서 말하면 맨 아래까지 똑같이 명령에 그대로 실행한다는 얘기죠. 한 2,000명이 지금 2,200명 정도 되죠. 전국의 네. 검사가. 근데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 무서운 것은 지금 말하는 그 조직인데 똘똘 뭉쳐있는데 하나하나의 개별 검사가 사실 아주 단순하게 쉽게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 시장급의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만. 예. 하여튼 그 시장급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2,000여 명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하나로 뭉쳐 있다는 게 이번에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밝혀지면서 문제가 됐던 게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술을 마신 거죠. 술을 마셨고 뭐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이제 경력금 차원에서 동봉투도 50만 원, 100만 원씩 서로 주고받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검찰과 법무부가 그렇죠. 술을 마셨다는 근데 겁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게요. 원래 법무부는 검찰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통제기관이고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계상으로는 그 밑에서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날의 술자리를 왜 가졌냐고 하니까 선배가 후배 격려 차원에서 술을 사는 차원에서 여러 명을 샀다가 그중에 이제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도 산 거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선배이기 때문에 후배인 입장에서 검찰국장으로 술을 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직으로 보면 거꾸로 뒤집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법무부하고 검찰 현재 검찰에 있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있어서는 안 된 일인데 술을 먹었고 게다가 선배라서 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공식적인 어떤 직제하고 상관이 없이 검찰에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똘똘 뭉쳐있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왜 문제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반응이 또 저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무 인식이 없는 거예요. 검사가 그냥 법무부에 자연스럽게 파견 가 있고 검사 후배니까 내가 술 사고 검사 후배니까 이런 거죠. 법무부에서는 또 왜 돈봉투 줬냐 그러니까 반대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뭐 우병우 사건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큰 수사를 마쳤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건데 거기에 검찰국장이 당연히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했었어야 될 인물인데 불구속 기소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러니까 우병우는 불구속 기소했고 이제 안태근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아예 기소도 안 했잖아요. 내사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우병우와 지난해 전화통화로 굉장히 여러 번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기소는커녕 수사도 제대로 안 했고 그러고 나서 그냥 술자리를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는 다 친한 거예요. 밖에서 보기에는 자기들끼리 설렁설렁 넘어가고 봐줄 사람 봐주고 대충 무마한 다음에 성공적이었어 하면서 술자리를 가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그게 아닌 것이 그냥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동일체로 똘똘 뭉쳐있는 거고 선배 후배 다 같이 고생했고 이 큰 수사 어쨌든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큰 수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제일 위에 연조가 높은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영렬 지검장이 밑에 있는 후배들 돌아가면서 여러 명 술 사는 자리였고 법무부에 있는 사람도 그중에 하나로 우연히 들어간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부 차원에서의 인식이 밖에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공적 조직으로서의 검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검찰 동일체 원칙을 왜 문제 삼냐면 원래는 그런 의미였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검사는 그 검찰총장부터 말단까지 다 동일체고 그렇다는 의미는 뭐냐면 수사를 하다가 이제 검사가 교체되더라도 그 교체 전에 검사가 한 일을 그대로 받아서 다음 검사가 할 수 있고 그 동일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라고 원래는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 자기 마음대로 어떤 수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2년마다 한 번씩 거의 인사가 바뀌니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라고 하는 직급, 검사가 해야 되는 일 자체를 놓고 봐야지 개인 사람을 놓고 보지 말라는 의미에서 검사 동일체가 나왔고. 그래서 동일체 원칙이 나왔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조폭처럼 움직이는 게 상명하복에 그 까라면 까. 그러니까 아까 이게 작동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에서도 나온 게 법무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검사 동일체 원칙을 지켜주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 말고는 일선 검사에게는 수사 지휘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만큼 서로 독립을 해야 되는 기관들이에요. 법적으로는. 근데 그것도 전혀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제도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제도는 사람을 못 믿는 데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왜 우리가 삼부권 분립을 왜 해놓겠어요? 왜 입법, 사법, 행정 다 나눠놓겠어요? 그걸 나눠놓는 이유는 니네들끼리 한쪽에 몰아주면 무조건 썩더라. 역사적 교훈이에요. 제가 이게 썩더라는 표현은 그냥 법률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부패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게 권력을 나눠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서로 그냥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고. 그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당장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고비처라고 하고 네, 공수처라고 하는 게 일단은. 그것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검찰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고정적인 어떤 수사권을 가진 곳, 특히 검찰을 경우에 따라서는 들여다볼 수 있는 수사처를 한 군데를 더 만들어 놓으면 검찰 입장에서도 야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또 하나 만들어주면 그게 나눠질 수 있는 계기가 그렇죠. 생긴다는 거예요. 기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 거라. 네. 근데 기소는 오로지 검찰만 할 수 있으니 그걸 바꿔서 이제 검찰 니네도 당할 수도 있고 견제 수단을 만들자는 게 공수처인데. 그리고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검사들이 왜 또 그렇게 똘똘 뭉칠 수밖에 없냐면 거의 도제식으로 가르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선배 검사가 새로 신입 들어온 검사에게 진짜 이게 뭐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일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이 일 시키는 거 따라하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끈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작동 원리는 기본적으로 조폭과 똑같아요. 아 자꾸 그러지 마세요. 작동 원리가 조폭이 그렇게 해서 결속을 다지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걸 이렇게 제도화하자는 거고. 조폭은 돈으로 보상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 명예나 자리로 보상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다른 것들을 줘야 되고 수사권을 나눠주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한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영장도 사람을 구속하는 영장도 지금은 검찰만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잘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은 어떤 경우에도 경찰은 검찰에 신청을 해서 검찰이 그걸 받아서 검찰만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가만히 내버려 뒀군요. 많은 얘기를 하려고. 역시 그냥 내버려 두니까 큰 재미가 없어요.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시간이 다 됐잖아요. 솔직히.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나 대망이 올랐기 때문에 갔는데 안 되겠어요. 혼자서는. 대망 아니고 아직도 소망입니다. 또 끝에 어저 터지는 걸 역할로 끝나는 거야. 역시 대망이라고 하더니. 자, 소망 네. 양지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지만 그렇죠. 엄밀히 말해서는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 출신도 아닌 네. 학자 출신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고 네. 이론가인데 물론 민정수석 자리에 아니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검찰 출신이 아닌데 민정수석을 한 적이 했죠. 있죠. 예. 하지만 법조인이었어요. 그렇죠. 변호사였으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법조인이 아닌 민정수석은 기억이 안 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찾아보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그때 3명 중에 네. 한 분 정도가 전해철 이호철 그분이 민정 그거 안 느끼십니까? 대왕이라 그러면 무슨 그 만화 같은 데서 주로 쥐어 터지는 역할을 맡던데 만화에. 대왕이 잘 나가다 마지막에 패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뭘로 패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침부터 오랜만에 느끼지 않으세요? 승질을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늘 살던 대로 살고 있으니까. 저 거만한 자세를 보니 확실히 대망이 됐군요. 아니 오랜만에 또 왜 정권도 바뀌었는데 그렇게 또 처음부터 구박을 하세요. 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같은 법조인으로서 네. 이것도 여쭤볼게요. 이 조국 교수. 네. 조국 교수님은 범법조인이. 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대선 기간에 홀대를 당하면서 거의 출연이 안 되다가 다시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악마로 불렀다가 4대 천왕으로 불렀다가 최근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악마가 업그레이드되면 뭐예요? 대마왕이죠. 양지열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우, 대선 끝나고 승리한 거예요, 갑자기? 제가 왜 대망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냐면 최근에는 과거에는 여러 종편 패널 중에 한 분으로 묻어서 이렇게 가셨거든요. 묻어서. 근데 이제 특집 방송 같은 거 따라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케이블 TV에서도 네. 특집 방송을 할 때 이게 난다 긴다 하는 패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던 예전에는 워너브댐이었는데 이제는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대마왕이 되는 다 뉴스공장 때문인데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뉴스공장 때문인가 다? 아니 제가 그래서 이분이
한 단계 또 올라섰구나. 그럼 대마왕. 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공석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또 첫 번째 인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검찰 개혁을 하려는 어떤 시도에서 나온 건 아니었죠. 네. 첫 번째 인사는 아니었는데 그때는 이제 검찰을 과거 정권처럼 쥐고 흔들지 않겠다. 네. 그런 의제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검찰을 대놓고 개혁하겠다고 하는 분이 오신 거잖아요.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학자 출신을 안 쓰신 거고요. 네. 법조인들이 잘 못했으니까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잘할 걸 그랬지 뭐 이런 생각을 했나? 저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